네, 안녕하세요. 금일 아마존 스폰서드 프로덕트 광고 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발표할 컨택틱 해외 이커머스 팀 팀장 박다솔이라고 합니다. 아마존에서 진행하는 마케팅 활동을 꼽자면 스폰서드 프로덕트, 스폰서드 브랜드, 스폰서드 디스플레이와 같은 PPC 광고부터 DSP,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다양한 마케팅 툴들이 있습니다. 이 중 이번 발표에서 아마존 마케팅을 시작한다면 가장 처음 사용하시게 될 스폰서드 프로덕트 광고에 대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전략들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태권도도 기본 발차기부터라고 하고 골프도 기본 자세부터라고 하죠. 아마존 광고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스폰서드 프로덕트 광고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미 충분한 성과를 내고 있는 셀러라면 기본기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분의 발표 시간 동안 좋은 노하우들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다음은 발표의 목차입니다. 광고 사전 준비부터 시작해서 시기별 스폰서드 프로덕트 광고 전략, 4분기 아마존 시장의 특성, 마지막으로 4분기 아마존 시장의 특성을 활용하는 방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고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입니다. 본격적으로 광고를 다루기 이전에 점검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고 제품 선정입니다. 모든 대표님 혹은 브랜드 담당자분이라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브랜드의 SKU가 50개라고 하더라도 모든 SKU가 시장에서 열렬한 환호를 받지는 않습니다. 이는 광고를 집행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품을 선정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판매 지표가 좋은 제품,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 반응 검증이 필요한 제품 위주로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클릭 전환율, 구매 전환율 등의 주요 판매 지표가 높은 제품은 광고의 효율적인 성과를 견인하기에 좋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또한 시장 반응 검증이 부족한 제품들을 빠르게 시장에 선보이고 제품의 잠재력을 판단하기에 광고는 최적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패런트 SKU 최적화입니다. 제품의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패런트 SKU 단위로 리스팅을 정리하는 방식이 광고 효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PPC 광고의 기본적인 진행 방식은 소비자가 키워드를 검색하고 해당 키워드에 제품이 노출되고 다시 소비자가 구매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내 제품이 특정 키워드군에 동일하게 타겟이 된다면 이들을 하나의 패런트 SKU로 통합하여 광고를 집행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품을 개발할 때는 센텔라 세럼과 녹차 세럼과 같이 다른 제품이었을지더라도 키워드 시장에서 같은 소비자들을 타겟한다면 이 둘을 통합해서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한 가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컨텐츠 최적화입니다.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내 제품을 구매하고 싶게 할 만한 리스팅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훌륭하게 광고 전략을 구성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타겟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나의 제품 리스팅에 명확하게 소구되고 있는지 더블 체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겟하는 키워드가 듀어빌리티라면 나의 컨텐츠의 듀어빌리티가 명확하게 강조되어야만 만족하실 수 있는 구매 전환율, CBR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리뷰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지만 이 역시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바잉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광고 집행 전 리뷰를 쌓을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몇 가지 눈에 띄는 부정적인 리뷰가 발생됐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리스팅에 선제적으로 반영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 부착이 잘 되지 않는다 라는 부정적인 리뷰를 받았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품을 쉽게 뗄 수 있도록 개발했다 라는 메시지를 부가 이미지 혹은 제품 소개에 넣게 된다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광고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받게 되는 단골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은
이러한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을 때만 광고를 시작해야 하나요? 라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광고 준비와 광고 집행과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와 같이 선후 관계가 굉장히 모호하게 위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고 집행을 통해 얻은 양질의 데이터가 있어야 광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광고 준비를 잘 해두어야 좋은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브랜드 담당자님 혹은 대표님들께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도움을 드리곤 합니다. 첫 번째 광고 준비는 제품을 출시할 때 내가 의도했던 브랜드의 가치와 내 제품의 강점을 충분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검증에서 통과했다면 큰 지체 없이 광고 집행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통해 얻게 되는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광고 집행 이전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본격적인 스폰서 프로덕트 광고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전략을 소개해 드릴 때 주로 말씀드릴 고객사는 다이어트 운동기구 브랜드와 스킨케어 브랜드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4분기 시즌을 통해서 5.82배의 매출 증가, 총 수익분의 광고 지출인 TA 코스에서 2.27배가 개선되었던 브랜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SP 광고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매출 증진부터 광고 효율화까지의 단계를 6개월 동안 함께했던 브랜드입니다. 몇몇 광고 전략에 대한 추가적인 소개는 뷰티 브랜드 사례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주제에 맞게 스폰서 프로덕트를 활용한 광고 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제품의 시장 도입기에 해당하는 스폰서 프로덕트 광고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품의 시장 도입기에 활용하는 스폰서 프로덕트 광고의 목적과 핵심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도입기에 스폰서 프로덕트 광고를 통해 얻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시장 반응 검증과 유효 시장에 대한 데이터 수집입니다. 장표에 적어드렸듯이 스폰서 프로덕트 광고는 비교적 저렴한 CPC, 코스트 퍼 클릭, 그리고 많은 노출 기회, 그리고 낮은 진입 장벽 등의 특성이 있습니다. 즉,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소비자에게 우리 제품을 노출시킬 수 있는 광고 툴입니다. 중요한 것은 도입기에 집행하게 되는 광고 전략이 목적성을 갖도록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하는 가설을 세우고 이러한 가설을 점검해가며 매출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시기가 됩니다. 먼저 광고를 집행할 키워드를 선정하는 노하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집행 초기 단계에서는 search 볼륨보다는 relevancy, 숏테일 키워드보다는 롱테일 키워드에 우선순위를 두고 키워드를 선정하는 방식을 제안드립니다. 장표에 보이는 키워드는 제품의 도입기에 선정했던 타겟 키워드입니다. 모든 세럼 제품들을 포괄하는 키워드인 세럼을 타겟하는 것이 아닌 제품의 소구 포인트와 연관성이 높은 롱테일 키워드를 타겟하는 방식입니다. 보시다시피 제품의 핵심 성분인 비타민C 키워드를 포함한 롱테일 키워드와 제품 핵심 특장점인 darkspot을 포함한 롱테일 키워드를 타겟 키워드로 선정했습니다. 제품 출시 시 의도했던 방향인 키워드들에 대해서 아마존 시장에 어떠한 성과를 내는지 빠르게 검증하는 것에 목표를 둡니다. 즉, 우리 제품이 기획 단계에서 의도했던 핵심 성분과 특장점 키워드에서 좋은 성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키워드를 선정할 때 기본적으로 3개 이상의 프레이즈를 하한선으로 두고 필터링하는 것도 롱테일 키워드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스폰서 프로덕트에서 제품 타겟팅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관련성이 높은 제품들을 나열하고 제품 경쟁력이 비교적 낮은 제품들을 타겟팅하는 것입니다. 경쟁력을 판단할 때는 세일즈, 베스트셀러 랭킹, 리뷰수와 같은 데이터들을 참고하거나 시간적 여유만 허락한다면 각 제품들을 직접 들어가 보시고 정성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 타겟 선정에 대한 또 다른 노하우를 공유드린다면
newest arrival, 시장에 새로 진입한 제품들을 타겟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 신규 진입한 업체들 중 좋은 성과를 내는 제품들을 타겟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주는 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존 시장은 리뷰수라는 요인으로 인해서 신규 진입자에게 다소 불리한 경쟁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마존이 아닌 모든 이커머스 마켓플레이스에서도 해당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newest arrival 제품을 타겟한다라는 것은 우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품들과 경쟁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마존 소비자에 대한 통계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아마존에서 상당수의 구매자들은 신규 브랜드를 물색하는 공간으로 아마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규 진입한 브랜드를 타겟하는 것으로 신규 브랜드를 물색하는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저희가 찾아가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광고비를 지출하는 신규 경쟁사들에 대한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다면 신규 제품들의 특성상 절대적인 트래픽이 적기 때문에 높은 광고 예산을 해당 방식으로 지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광고 방식들과 혼합해서 광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딩 전략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광고 초기에는 suggested bid 값에 50에서 70% 정도 수준으로 설정하고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간격으로 해서 시장 반응 검증과 유효 시장 데이터 확보에 필요한 만큼 점진적으로 비딩 값을 올려가는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광고의 활성화 수준, 효율성, 판매 성과 등을 고려하면서 최적화된 비드 구간을 탐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도입기 단계에서 광고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처음 안내드렸던 목적에 맞게 시장에 대한 검증과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광고가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최적화 비딩 값을 찾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운영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성장기의 스폰서 프로덕트 광고 전략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핵심 목표를 설정해보면 성장기에서는 효율적 확장과 수직적 다각화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입기에서는 데이터를 얻었다면 성장기에서는 얻은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하는 전략은 도입기에서 발굴한 우수한 키워드들을 보고 거기서 파생된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확장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도입기 단계에서 타겟했던 에이시티카 익스트랙을 포함한 키워드군이 평균적으로 높은 광고 효율을 형성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Korean Product, Korean Skincare과 같은 키워드군에서는 노아스가 1.0 이하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 제품의 경우 리스팅의 내용들이 센텔라 에이시티카와 같은 키워드를 잘 소구하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센텔라 에이시티카에서 파생되는 추가적인 키워드들을 전략적으로 물색하고 선택하여 적극적인 비딩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면 매출 성장의 기회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노하우는 노출 효과가 극대화되는 구간을 기준으로 적극적인 광고 전략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아마존 혹은 이커머스를 경험해보신 분들이라면 1페이지에 노출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피부로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존에서 보면 전체 클릭의 80% 정도가 1페이지에서 발생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60% 정도의 클릭이 최상위 3개의 리스팅에서 발생된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특정한 구간에서 지표가 비약적으로 상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구간들을 의식적으로 노리고 광고를 운영하는 전략입니다. 도입기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했다면 특정 키워드에서 자사 제품이 몇 페이지 그리고 어디에 노출되는지 데이터를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데이터는 3개월 정도의 광고 집행 이후 지금 우리 제품이 어떤 키워드에서 몇 페이지에 노출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표입니다. 여기서 이 페이지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키워드들을 별도로 추출하여
공격적인 비딩가를 설정하고 비딩 전략 역시 다이나믹 비딩, 그리고 탑 오브 서치에 더 많은 비딩이 될 수 있도록 적용하게 된다면 해당 키워드에서 의도적인 판매를 더 유도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오르게닉 랭킹에서 1페이지로 진입시킬 수 있는 것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숙기의 스폰서 프로덕트 광고 전략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성숙기의 스폰서 프로덕트 전략은 다소 간단합니다. 기존의 전략들 중 효율적인 것들은 남기고 비효율적인 부분은 줄여가는 과정입니다. 다만 새로운 기회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도입기와 성장기 전략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로 넘어갈수록 스폰서 프로덕트 광고 외에 다른 마케팅 전략들을 늘리고 보다 폭넓은 풀퍼널 광고 전략을 갖추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광고 전략들에 대해서는 이후 세션들을 통해서 좋은 내용을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가오는 연말 아마존 시장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 앞서서 본질적인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연말에는 별도의 광고 전략이 필요할까요? 물론 프라임데이 딜과 같이 아마존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프로모션들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인 스폰서드 프로덕트 광고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별도의 광고 전략을 구성하는 것보다 연말 아마존 시장이 1에서 3분기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이에 맞추어 전략을 보완하는 정도라면 충분하게 성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연말 아마존 시장이 갖고 있는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트래픽의 증가입니다. 우측에서 보시다시피 아마존에서 1년 중 4분기가 절대적으로 높은 트래픽을 갖게 되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전체적인 프로모션이 많이 발생되는 시기라는 점과 마지막으로 광고 입찰 강도가 일정 부분 상승된다는 점 정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4분기는 많은 소비자와 많은 경쟁자가 함께 집결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성을 저희의 광고 전략에 긍정적이게 적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제품과 키워드를 나누어서 적극적인 광고를 집행할 제품과 전략적인 광고를 집행할 제품으로 나누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적극적인 광고라고 한다면 광고 효율보다는 매출액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고, 전략적 광고는 매출액보다는 광고 효율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신제품과 같이 시장에 검증이 필요한 제품들에게는 소비자가 많다는 특성이 제품의 잠재력을 판단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는 뜻이 됩니다. 적극적인 광고를 통해 빠르게 제품의 잠재력을 판단하고 장기적인 아마존 사업 전략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게닉 검색 순위가 낮은 핵심 키워드를 공략하기에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품 판매가 대비 CPC가 높은 제품들에 대해서는 광고 전략을 보다 전략적으로 구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트래픽이 증가하는 만큼 판매의 기회가 높아지긴 하지만 경쟁사의 프로모션과 광고 입찰 강도 상승과 같은 외부 요인이 맞물리게 된다면 득보다 실이 커질 수 있는 위기 요인이 존재합니다. 단, 브랜딩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광고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게닉 검색 순위가 이미 높은 핵심 키워드는 해당 시기에 주요 경쟁사들에게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만 사용하되 그 이상의 적극적인 광고는 오히려 광고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스폰서 프로덕트 광고에 집중한 광고 전략들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모든 광고 전략들이 동일하듯이 모든 상황에 100% 적용되는 만점짜리 전략은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전략 도출의 흐름을 이해하시고 브랜드에 알맞게 적용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의 아마존 사업에 보탬이 되는 내용이 되었기를 희망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컨택틱 해외 이커머스 팀 팀장 박다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